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윤회에 대한 불교 밖의 증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윤회는 동양에서 발생한 종교인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의 중심 교리의 하나인데 현대에 들어서 서양을 중심으로 심리학, 정신의학, 심령과학 등에서 윤회와 전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심리학, 정신의학, 심령과학에서 윤회와 전생을 연구하고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생기억 연구, 전생회귀 연구, 전생투시 연구가 그것입니다. 전생기억 연구는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철저히 연구하는 것이고, 전생회귀 연구는 연구자가 최면수를 통해서 피험자의 연령을 역행시켜서 전생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그의 전생을 알아내고 그것을 검증하는 연구입니다. 전생투시 연구는 영능자가 스스로 체면에 들어서 타인의 전생을 알아낸 것을 철저히 검증하는 연구입니다. 전생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이안 스티븐슨 교수입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연락기구를 조직하여 전생 기억을 가진 아이나 어른들이 있으면 학자들을 보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600여 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20개를 뽑아서 1973년에 윤회를 나타내는 20가지 사례라는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약 2,000건의 전생기억 사례를 조사하고 보고하였습니다. 전생기억 사례에 나타난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생을 기억하는 경우 대개 2, 3세가 되면 전생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이름이나 살았던 지명 또는 자신이 알았던 사람의 이름이나 살았던 지명입니다. 그러다가 5, 6세가 되면 전생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둘째,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이거나 위험을 갖는 등 보통 아이들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전생의 자기 모습과 일치합니다. 즉, 증언자들이 말하는 죽은 자의 행동, 즉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의 전생의 행동과 일치합니다. 셋째,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가장 생생하고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전생에서의 죽음 순간의 기억입니다. 넷째, 처음으로 전생에 살던 집에 갔을 때 자신이 전생에서 살던 집의 구조가 변한 것이나 또는 가족이 늘었거나 가족이 줄거나 한 가족의 변화를 압니다. 다섯째, 배우지도 않은 것, 즉 외국어나 수영, 악기 연주 등을 능숙하게 합니다. 생이지지인 것입니다. 전생기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현대에 들어서 서양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 전생기억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례는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예컨대 중국의 삼국지나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에도 전생기억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리학에서 실험 대상자에게 체면을 걸어서 그의 연령을
거꾸로 역행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연령 역행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50세의 성인에게 체면을 걸어서 연령을 역행시켜서 4세 때로 돌아가게 하면 평상시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4세 때의 일들을 체면 중에는 정확하게 기억해서 말하게 됩니다. 심리학의 연령 역행은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의학에서는 연령 역행을 통해 병의 원인을 찾아내기도 하고 범죄 수사에서 평상시 의식 상태에서는 발뺌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체면을 걸어서 연령 역행을 시켜서 생생하게 자백하게 하여 법인을 잡는 데도 활용합니다. 연령 역행은 전생을 밝히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령을 역행시켜서 1살때로 역행시키고 또 더 역행시키면 어머니 뱃속에 태아일 때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또 더 역행시키면 전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연령 역행을 통해서 전생으로 돌아가서 전생의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전생회귀라고 합니다. 1952년 미국의 유명한 체면술사 모레이 번스타인이 우울증에 빠진 29세의 루스 시몽이라는 부인에게 연령 역행을 통해서 아주 어린 시절까지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 체면술 과정에서 루스 시몽 부인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의 심정을 말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전생에까지 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전생은 브라이드 머피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체면술사 번스타인은 체면 중에 그녀가 전생에서 말한 것을 정리하여 그녀가 말한 단어들과 연관되는 지형을 직접 찾아 나서서 아일랜드의 코코라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번스타인이 직접 확인한 결과 거리의 풍경이나 남아있는 옛날식 영어 발음 등이 루스 시몽 부인이 전생 기억에서 말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증언을 통해서 그녀의 전생은 브라이드 머피, 그녀의 전생인 브라이드 머피는 그 노인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알고 있는 머피라는 자파 상인의 아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노인들의 증언은 그녀가 연령 역행 체면 상태에서 전생에 대해 말한 당시의 생활 환경에 관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당시 미국의 98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번스타인은 이것을 1954년에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 라는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체면을 통한 전생 연구 개척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영국의 알렉산더 캐논 박사입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이자 체면술사인데 처음에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영혼도 없고 윤회도 없다고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체면술을 통해 전생 회귀를 시도해보니 전생이 나타나고 사실을 확인해보니 모두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1382명에 대한 전생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것을 1952년에 The Power Within 이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캐논 보고서라고 합니다. 전생 회귀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영국 체면술사 아널 브록샴의 연구입니다.
브록샴은 체면을 통해 연령 역행으로 20여 년 동안 약 400명의 전생을 조사하여 테이프에 녹음하였습니다. 이것을 브록샴 테이프라고 합니다. 당시 이 테이프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영국의 BBC 국영방송 BBC의 과학부 기자 2명이 테이프에 녹음된 지명을 찾아 약 1년 동안 답사하고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역사학자, 고고학자, 심리학자 등 관련 학자들을 만나 검증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1년 동안이나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브록샴 테이프의 전생조사는 조금도 틀림이 없는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는 BBC에서 특집으로 방영되었고 BBC 프로듀서인 제프리 아이번스는 이것을 1976년에 한 번 이상 사는가 More Lives Than One 이라는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브록샴 씨가 모은 전생기억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테이프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곧 6번의 전생을 기억해낸 30대의 직장 여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기혼 여성으로서 금성을 더하면 무려 7번이나 태어난 셈인 이 여인은 6번의 자기 전생의 신분을 밝힐 수 있었다. 그녀가 체면 상태에서 기억해낸 6번의 전생은 다음과 같다. 이 로마 제국 통치하의 영국에서 살았던 통치자 가정교사의 아내로서의 전생, 이 영국 요크시에서 유태인 여성으로서 산 전생, 3. 프랑스 브루스 시에서 게르스 시의 하녀로서의 전생, 4. 스페인 캐서린 공주의 시녀로 산 전생, 5. 앤 여왕 제위 시에 런던에서 바네지얼 품팔이 소녀로서 산 전생, 6. 미국의 메릴랜드주 수녀로서의 전생, 7. 지금 금생의 제인 에반스. 다음으로 전생투시 연구는 연구자가 스스로 체면에 들어서 타인의 전생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전생투시의 대표적인 인물은 미국의 위대한 영능자 에드가 케이시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20세기 최고의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1929년 미국 대공황의 발생, 제2차 세계대전 발생, 일본의 원자 폭탄 투하,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 소련 붕괴 등을 예언했고 모두 그대로 맞았습니다. 예컨대 소련 붕괴의 경우 에드가 케이시는 1945년에 사망했는데 그가 생존했을 때는 소련은 미국 다음의 강국이었고 붕괴될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예언보다도 피지컬 리딩과 라이프 리딩으로 더욱 유명했습니다. 피지컬 리딩이란 케이시가 자기 체면 상태에서 환자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법을 처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케이시는 사진사여서 의학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면 상태에서 환자를 진단할 때는 해부학이나 생리학의 전문 용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습니다. 자신이 체면 상태에서 진단하고 처방한 바에 따라 사람들이
사람들의 병이 실제로 낫고 괴로움이 해소된다는 사실에 케이시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투시력을 가진 케이시가 병을 진찰하다 보니 병의 원인이 전생에서 넘어오는 것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케이시는 다른 사람의 전생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병의 원인을 환자의 전생에서 찾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캐논 보고서에 의하면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는 경우 전생 해기를 통해서 조사해보면 그런 병들은 전생에서 넘어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생에서의 발병 원인에 의거해서 치료함으로써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전생요법입니다. 이처럼 케이시가 자기 체면 상태에서 전생요법을 쓰거나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직업 등 삶의 문제에 대해서 리딩하는 것을 라이프 리딩이라고 합니다. 케이시가 전생 투시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학자들의 권유로 그는 병을 치료하는 것을 그만두고 전생 투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500명의 전생을 투시하였습니다. 케이시의 전생 투시에 대한 수많은 기록을 학자들이 연구하여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50년에 지나 서미나라 박사가 출간한 Many Mansions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버지니아의 기적의 남자와 영혼의 윤회입니다. 케이시의 라이프 리딩, 즉 전생 투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꿈에는 허구일까요? 이것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 2016년의 한 언론 기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6년간 16,000명의 전생을 리딩한 전생 리딩 3단가 박진여 씨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자는 지금 우리의 전생을 볼 수 있다는 사람과 마주해 있다. 박진여, 전생 리딩 3단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직업이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내담자의 전생을 읽고 그 읽은 전생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담해 준다는 뜻이리라. 그는 스승과 함께 전생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생 리딩이라는 자신의 능력을 깨달은 후 그 능력을 시연하기 시작해서 16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는 16,000명의 전생을 읽어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우의 수로 제시해 줬다고 한다. 이 기사를 읽는 독자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자는 그와의 만남이 끝났을 때 이런 판단을 했다. 그가 보는 것이 진실이든 허상이든 그는 정말로 영적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그 결과를 얘기해 준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단순 수치상 1년에 1000개 이상의 소설을 창작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상으로 떠오는 스토리를 보지 않고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는 자신의 전생 리딩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미래까지 예측한 상담 결과를 녹음해서 내방객에 준다고 한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 박진여 씨는 자신의 전생 리딩 결과를 정리하여 2015년에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박진여 씨의 전생 리딩에 대해서 기사를 쓴 기자는 리딩의
내용이 허구라면 1년에 1000개 이상의 소설을 창작해야 하므로 리딩으로 전생을 보지 않고서는 그렇게 많은 다양한 전생 사례를 창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우므로 전생 리딩이 진실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K씨의 전생 투시에 대해서도 이 언론 기자의 결론으로 평가하는 것이 결코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K씨가 전생 리딩을 한 2,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전생에 대해서 그것을 허구로 꾸며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K씨의 직업이 이 소설가가 아니라 사진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대한 그의 예언이 모두 적중한 점을 보더라도 그의 영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생 투시 역시 그의 영적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할 때 전생 투시 결과 역시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K씨의 전생 투시 결과가 진실이라면 이것은 윤회가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